네, 돈이 모이는 곳의 이야기, 섹터와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머닝 전략 정석현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원시원한 우리 정석현 PB와 함께 시장의 또 아이디어를 추적하겠습니다. 키워드로 종목 탐색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선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 건설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최근에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대선 영향이에요? 뭐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모든 대선 후보 자체가 지금 주택 공급을 통해서 가격대를 낮추고 싶어 하는 의견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택건설 쪽 관련된 업황에 대한 좀 투자 심리의 개선이 이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경기 부양도 해야 됐습니다. 되고 그죠. 그렇죠. 경기 부양이나 그런 효과가 가장 큰 게 이제 건설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이제 그 요인만은 아닐 것이다. 다른 그 요인들, 기대 요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건설사마다 추가적으로 가지고 가는 사업부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뭐 지금 오늘 가져온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이거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 부분들도 잡고 있지만 원전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건설사입니다. 이제 제가 봤었을 때 이 현대건설의 뭐 추후의 모멘텀으로 봤었을 때는 삼박자가 조금 맞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설 원가가 지금 이제 건설 자재 원자재 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가 요즘에 이제 피크아웃 조짐이 좀 보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봤었을 때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는 신규 착공 물량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모멘텀이 있을 거라는 점.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지금 해외에서 추진 중인 원전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좀 추가적인 실적 견인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게 좀 세 가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주 가운데 탑픽은 현대건설이군요. 네. 항상 보면 이렇게 얘기하실 때 보면 주가 언제 이렇게 올랐어? 근데 사실 오르기 전에 얘기하면 사실 시장에 관심이 없죠. 그죠? 어느 정도 이렇게 관심과 저희 머닝 전략처럼 에너지가 모아질 때, 그렇습니다.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은 뭐 이 세종시라든지 혹은 뭐 대선 테마로 이런 것보다는 가장 안정적인 대형주 현대건설을 선호한다는 얘기군요. 뭐 대형주라서 선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었던 원전이 조금 더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25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이제 홀텍과 함께 해서 이제 미시간주의 팰리세이드 SMR 관련된 수주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예정이기도 하고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SMR 이제 소형 원전 말고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핫했었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와 함께 원전 계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 추가적인 모멘텀 역시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건설 경기와 함께 원전에 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설주 가운데 현대건설을 관심주로 꼽아봤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LIG 넥스원입니다.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데요. LIG 넥스원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군요. 오늘 실적 발표합니까? 실적 예측은 어떤데요? 네, 맞습니다. 뭐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이긴 한데 뭐 기존의 다른 증권사에서 미리 얘기를 꺼냈었던 리포트에 따르면은 이제 1분기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한 대략 11% 정도 하회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장기적으로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수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하반기의 성장 매력도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방산 특성상 원래부터 1분기나 2분기 대비해서 3, 4분기, 하반기 그중에서도 특히 연말에 매출이 많이 집중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LIG 넥스원도 특히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대부분 다 연말에 찍혀왔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좀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분기 실적 하회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뭐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아쉬운 점이지만 좋은 실적 나오면 뉴스에 팔아라 주가 밀리잖아요, 그죠? 오히려 안 좋을 걸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동안 방산주는 하나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이 가장 핵심주 대장주잖아요, 그죠? LIG 넥슨이 조금 처졌었는데 상대적인 상승률이요. 얼마 전에 인도하고 파키스탄 분쟁 이런 거 하면서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무기체가 좀 달라서요. LIG 넥슨을 조금 더 관전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다면.
뭐 일단 앞서 말씀을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처럼 좀 물리적인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부분들도 있지만 시스템 관련된 것들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지대공 미사일을 계속 만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수주잔고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년간 영업이익이 매년 30% 정도 성장을 할 예정이기도 하고 일단 수주잔고가 지금 뭐 방산 4대장이라고 부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한 100조 원 중에서 20조 원 정도를 LIG 넥스원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매출액 대비해서 뭐 거의 6배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뭐 추가적으로도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왜냐하면은 이제 천궁 관련된 계약건이 한 3.7조 원 정도짜리가 또 추가적으로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컨센서스에 담아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만약에 매출에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실적 상승에 대한 담보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좀 주의 깊게 봐도 되지 않나? 후발주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방산 관심 있는 분들이 그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니에요? LIG 넥슨보다는?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물론 뭐 좋은 기업이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던 기업이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기업임에도 당연히 틀림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부분에 있어서만큼 가격 매력도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안에서도 이제 그 안에서 섹터 안에서 로테이션이 좀 도는 거죠. 그죠? 많이 오른 게 있으면 좀 못 갔던 게 올라가고 LIG 넥스원이나 하나 아까 시스템 얘기도 하셨는데 하나 시스템도 강하군요. 방산주는 조정인 것 같으면서도 강합니다. 오늘은 LIG 넥슨이 제일 강하군요.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볼게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뭐 우리도 경기 침체 다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피난처가 될 종목은 무엇일까? 오호라 궁금합니다. 어떤 기업인데요? 제가 가져온 기업이 이제 인카 금융 서비스라는 기업이에요. 이게 뭐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막 많은 관심을 받는 종목은 아닐 수도 있는데 GA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보험사에서 고용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보험 설계사 외에 다른 보험사들의 다양한 상품들을 한꺼번에 취급하는 보험 대리점에 가까운 형태를 운영하는 게 이제 GA라고 보면 되는데 이 GA를 운영하는 기업이 이제 인카 금융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기존에는 보험사 대형 보험사 위주로 계속해서 커왔었던 보험사 시장 자체가 요즘에는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GA가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격 비교라든지 상품에 대한 비교 자체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뭐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주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GA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제너럴 에이전시일 거예요. 근데 인카 금융 서비스인데 상장할 때 뭐 이렇게 관심을 끌었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뭐 계속해서 올라왔던 기업인 것 같아요. 코스닥 상장 이후에 거의 12분기 정도 됐거든요. 12분기 내내 계속 성장세를 유지를 해왔던 기업이기도 하고 뭐 사실 GA라는 곳이 보험 설계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두드러지는 형태가 되는데 이 인카금융 서비스가 지금 완전 대형사에서 GA를 꾸리고 있는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하나생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 GA 말고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GA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의 유입 속도라든지 영업이익의 증가세 또한 다른 기업 대비해서 조금 월등한 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매력도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가가 한 6,000원 수준에서 지금 8,900원까지 단기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요. 단기 상승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요? 뭐 아직까지 계속 올라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뭐 상승 부담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글로벌리 봤었을 때 GA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피어 그룹들에 비해서 거의 뭐 밸류에이션적으로 한 5분의 1 정도? 아직까지 가격 매력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밸류에이션적으로 비싸지 않다. 여전히 조금 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하게 봐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당혹스러운 질문을 드려도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방송 보시는 분들이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주 거기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머닝섹터와 종목 이야기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정석현 PB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